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은 데이터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네, 최근 움직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스노우플레이크가 2026 회계연도 전망치를 올리고 AI 전략도 더 강화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신 실적 발표 내용이나 여러 분석들을 좀 보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 동력이 대체 뭔지, 또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꼼꼼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뭐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요. 좋습니다. 근데요, 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건,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성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지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소식이요. 2026 회계연도 제품 매출 전망치를 원래 43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44억 달러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숫자만 살짝 바꾼 건 아닐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전망치 상향 조정이요. 현재 기업 환경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AI하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이제 기업들한테 거의 뭐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거죠. 아, 최우선 과제요? 네. 특히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AI를 써서 뭔가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데이터 인프라를 좀 더 좋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이번 전망치 상향은 바로 이런 큰 흐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스노우플레이크만의 그 핵심적인 강점이랄까? 그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어그너스틱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클라우드 어그너스틱. 특정 회사 거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AWS든 애저든 구글 클라우드든 이런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서든 상관없이 AI 모델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마치 그 여러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든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복잡한 AI 기술들을 좀 단순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특정 클라우드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움이라. 확실히 요즘처럼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시대에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좀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2025년 7월 31일에 마감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제품 매출이 한 10억 9천만 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2% 늘었더라고요. 시장 기대치에는 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봐야 할 지표가 잔여 성과 의무, 영어로는 RPO라고 하던데 이게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3%나 늘었어요. 이 RPO 증가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좀 어떤 힌트를 주는 걸까요? RPO. 네, 그게 뭐냐면요. 이미 계약은 했는데 회계상으로는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미래의 매출 예약 같은 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거의 뭐 확정된 미래 매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RPO가 33%나 크게 늘었다는 건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이 RPO 증가율을 보면요. 단순히 계약 건수가 늘어난 걸 넘어서 좀 장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AI 관련 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허. 이건 다시 말하면 요즘 기업들이 AI 예산을 따내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 RPO 하나에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순 매출 유지율, Net Revenue Retention Rate인데요. 이게 125%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125%요? 100%만 넘어도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건 기존 고객이 따나서 줄어드는 매출보다 남아있는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쓰면서 발생하는 추가 매출이 훨씬 크다는 뜻이거든요. 125%라는 건 정말 높은 수치인데 이건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고 또 고객들이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처리나 분석 작업을 하면서 서비스 활용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플랫폼이 그만큼 쓸만하고 확장성이 좋다는 거네요. 네, 고객 충성도도 높고요. 플랫폼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지표입니다.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네요. 고객 기반 자체도 계속 탄탄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대형 고객, 큰손 고객 기반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띄어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쓰는 고객사가 654개로 전년보다 30%나 늘었거든요. 30%나요? 네. 그리고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중에 751개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이 플랫폼이 정말 대기업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좀 우량한 대기업 고객들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안정적인 반복 매출의 기반이 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 그 모멘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또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겠고요. 그렇죠.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계속 나오네요. 요즘 뭐 AI, 특히 생성형 AI가 엄청난 화두인데 이 열풍 속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이라는 특징이 AI 시대에는 왜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냥 편리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선택의 자유와 통합 관리에 있어요. 선택의 자유와 통합 관리. 네. 기업들은 특정 클라우드 회사의 기술 계획에 좀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특히 AI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지금 제일 좋은 모델이나 기술이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금방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최고의 AI 모델들을 필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조합해서 쓰고 또 이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스노우플레이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유연성과 통합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한테는 여러 클라우드 자원을 자유롭게 쓰고 그 복잡성을 줄이는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요즘 잘 나가는 AI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최신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것들을 자기네 플랫폼, 예를 들면 스노우파크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환경에 빠르게 통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고객들이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안에서 외부의 최첨단 AI 기술을 아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되게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고객들은 AI를 처음 도입하는 실험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복잡하고 수준 높은 생성형 AI 솔루션을 운영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믿을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스노우플레이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AI 작업 흐름 전체를 다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클라우드 중립성이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을 넘어서 AI 시대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CEO 스리달 라마스와미도 이런 AI와 데이터 전략의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 CEO가 몇 가지 핵심 성장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플랫폼 자체를 계속 개선해서 개별자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더 쓰기 편하게 만들고 사용성 개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좀 매끄럽게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셋째는 AI나 머신러닝 관련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서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AI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AML 기능 고도화. 그렇죠. 그리고 또 글로벌 파트너, 협력사들을 더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기업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고 팔거나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축입니다. 정말 다각적이네요. 네, 이 모든 전략들은 결국 고객 기반을 빠르게 넓히고 플랫폼의 가치를 계속 높여서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 자리를 굳히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런 스노우플레이크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평가는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2026 회계연도 매출 전망 상향 조정 같은 게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더 강화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고요.
네, 신뢰도가 중요하죠. 네. 일부 좀 영향력 있는 분석기관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 목표 주가를 220달러까지 제시하면서 강력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 이건 회사의 전략 방향이나 실행 능력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220달러면 지금보다 꽤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성장세와 별개로 재무 건전성 측면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막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은 수익성 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떤가요? 넌갭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되고 잉여 현금으로 마진도 18% 수준으로 꽤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넌갭 기준,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용 같은 특정 비현금성 비용이나 좀 일회성 항목들을 빼고 실제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9%, 잉여 현금흐름 마진 18%라는 건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충분히 운영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아서 앞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네요, 실제로. 그렇죠. 물론 이제 갭 기준,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는 일만 회계 기준으로는 아직 순손실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 점 때문에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건 현재 스노우플레이크가 성장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나 영업, 마케팅 쪽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높은 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한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핵심적인 수익성이나 현금 창출 능력 자체는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적자 숫자 이면에 실제 사업 운용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은 아주 탄탄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와 성장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이건 보통 회사가 자기네 주가가 좀 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쓰는 650곳 이상의 그 대형 고객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그 대형 고객 기반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리테일, 금융,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AI나 클라우드 데이터 전략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아이스버그 같은 새로운 오픈소스 테이블 포맷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요. 아이스버그요? 네, 고객들이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바깥에서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면서 작업량, 즉 워크로드 확장을 꾀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개방성하고 탄탄한 대형 고객 기반의 시너지가 장기적인 성장에 아주 강력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종합해보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의 확실한 강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플랫폼, 또 막강한 대기업 고객 기반, 인상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 그리고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전략, 이게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성공이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성공 사례,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건 AI가 더 이상 특정 산업이나 기술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운영 인프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특히 여러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가치가 이렇게 부각되는 현상은 앞으로 기업들의 IT 전략이나 기술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서군요. 네. 이걸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 본다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제 진짜 자산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전환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한 분석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스노우플레이크처럼 특정 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클라우드 환경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이런 중립적인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이건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 그러니까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들 사이의 경쟁 구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이런 플랫폼들이 클라우드 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인프라 전쟁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또 다른 차원의 경쟁, 그러니까 플랫폼 경쟁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양쪽 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